네. 네.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국내 업체가 일단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차, 전기차 만드는 건 엄청 쉬우니까 심지어 애플도 만들겠다고 하고 샤오미도 만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를 만드는 거랑 배터리를 만드는 거랑은 상당한 기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내재에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로 봐야 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전극만 6조 그 주문 관련된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배터리가 가진 기술력은 상당한 거고 그 배터리 관련된 기술력 관련돼서도 사실은 매출에 그러니까 점유율 출하량 기준으로 출하는 매출 기준으로 하면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북미에서 대략 매출 기준하면 여전히 70% 이상 되고요. 네. 유럽에서도 60% 이상 되거든요. 근데 기술 경쟁력도 기술 경쟁력이지만 폼팩터의 변화가 있거든요. 네.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 중국이 얘기하는 BYD나 CATL 같은 경우는 뭐 원통형 한다고는 하지만 각형이고요. 예. 기술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압도적으로 파우치거든요. 파우치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고객사별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업체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SK온하고 LG엔솔은 파우치형이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부각되는 거는 가격적인 부분이랑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촌미의 관심사는 이거는 꼭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체들은 생산 원가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원통형이 장점으로 엄청나게 부각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 SDI나 LG엔솔이 원통형을 못해서가 아니라 파우치의 주력으로 하다가 원통형이 경쟁력이 생기니까 원통형 쪽으로 삼성 SDI랑 LG엔솔이 경쟁적으로 우린 25년에 양산하겠다. 우린 더 빨리 땡겨서 24년 말에 양산하겠다고 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보다 더 장기적으로 저는 주목받는 거는 충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거든요. 네. 작년만 해도 전기차 왜 안 타십니까? 소비자에 대한 그 통계 조사를 했을 때 충전 인프라는 그 우선순위에서 3등 정도였거든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비싸다.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다. 그게 상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매력적인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순위에서 지금 계속 뭐 매달 조사를 하고 있는 순위에 보면은 미국 소비자 대상으로 유럽 소비자 대상으로 한 게 1등으로 꼽힌 게 충전이거든요. 근데 소비자도 충전을 중요한 테마로 잡았지만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충전 인프라가 개선이 안 되니까 완성차 업체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우리 당장 충전 성능에 대한 부분을 엄청나게 개선을 하겠다. 완성차 업체. 네. 만드는 측이나 그걸 사는 소비자 측에는 공통적으로 겹치는 충전이랑 강력한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충전과 관련된 부분은 음극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소재단에서. 그래서 계속 음극재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충전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주가가 다 빠져도 유일하게 견조하게 주가를 유지하는 부분이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역시 국내 업체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생산 캐파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레퍼런스로 보나. 근데 실리콘 음극재의 유일한 단점인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부피가 팽창하면 구조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부피 팽창을 잡아준 부피 팽창 때문에 폭발의 위험까지 가기 때문에 부피 팽창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그 부피 팽창을 요새 뜨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장 비싼 항공용 소재로 쓰였던 CNT 탄소 나노튜브 소재가 지금 이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도전제의 소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이 1+1 개념으로 성장하고 있고 충전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가 가장 뛰어난 소재인데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랑 실리콘 음극재 그 전 단계로 많이 쓰는 게 흑연인데 인조흑연이거든요. 인조흑연이 가격 차이가 2배가 나는데 뭐 특정 업체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리콘 음극재 잘하는 1등 업체가 자기네들 자체적인 생산성이랑 원가 절감으로 원래 2차 전지 밸류체인 업계에서 밝힌 거는 실리콘 음극재 가격 분명히 떨어질 거. 왜냐면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 적용하는 차종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예상한 건 2030년에 현재 가격의 절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네. 2030년이 아니라
원래 실리콘 음극재 잘 만드는 1등 업체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는 우리 자체 생산 원가 절감으로 2년 안에 26년이면 실리콘 음극재 가격을 50% 이상 다운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26년 기준으로 50% 이상 다운되면 기존에 쓰던 흑연보다 성능 자체가 뭐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워낙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 충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업체가 잘하고 있는데 충전 관련된 소재 만드는 업체도 일본 경쟁사가 있고 중국 경쟁사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양극재만 중국 양극재를 쓰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양극재 말고 다른 2차전지 밸류체인도 상당 부분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업체랑 국내 업체인데 일본 업체는 뭐 그 업체의 성향성 그런 건지 보수적으로 눌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반사수혜를 이 국내 업체들이 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주신 답변이 그러니까 전기차 업황이 어쨌든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 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주목할 만한 섹터들이 이런 것들이 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좀 부상한 것이 네. 바이든의 행보잖아요. 네네. 어쩌면 이제 트럼프가 좀 강하게 움직이니까 나도 뭐 그것에 맞대응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써 바이든이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또 그 밖에 반도체나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뭐 100%대 고율의 관세를 좀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 시장에 네. 혹은 국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네. 중국의 차종에 대한 기술력은 차치하더라도 가격적인 경쟁력에서 국내 차종이 사실 상당히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종이 품질이나 성능의 우수성으로 상당 부분 국내 배터리를 쓴 차종이 견조하게 유지가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바로는 4배 이상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 25% 관세를 100%까지 올리겠다고 했고 그 밑에 소재단에서는 7.5에서 25%, 그러니까 소재단도 밸류체인별로 거의 작게는 3배에서 많게는 4배란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전기차를 뭐 예를 들어 CAT라는 회사가 미국 완성차 업체랑 합작해서 어떤 꼼수의 형태로 들어와서 생산을 한다고 할지언정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중국차 업체에 대한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차의 코스트를 30% 다운시켰는데 관세로 4배가 올라가서 관세가 30% 이상 올라가면 결국은 비슷한 가격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업체 관련돼서 중국산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BYD랑 CATL이 여기 제가 표에도 준비했는데 BYD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는 1등 업체인데요. 매출 기준으로는 10%가 안 됩니다.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시장의 침투율이 9.6%거든요. CATL이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30%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또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북미에서는 LG 엔솔에 뒤처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보면 중국 BYD나 CATL을 굉장히 강하게 떠받들었던 강력한 축이었는데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 부분 그 성장 동력을 잃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그 주시하고 있던 유럽이 최근에 유럽도 27.5% 유지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그렇게 때려 그럼 우리도 55%까지 올릴 거야. 그 지금 얘기가 아주 그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올리면 유럽에서도 중국차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LFP 배터리가 마치 저가차의 무슨 전유물인 것처럼 엄청나게 포장을 많이 하고 심지어 국내 언론들도 LFP 배터리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LFP 배터리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 엔솔 엔지니어 분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국내 업체는 하이니케 양극재 3원계 배터리 집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전략적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으니까
야, 우리가 중국 업체들보다 가격 뭐 15에서 20% 더 비싸게 줄 수도 있으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BYD나 CATL한테만 이거 LFP 배터리를 다 독점으로 못 주겠다. 네. 너네 만들어 갖고 와봐. 15% 가격 인상해도 우리가 살게. 그렇게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랑 전략적인 관계로 삼성 SDI나 LG 에너솔루션이 이 LFP 배터리를 당장 내년도부터 양산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네. 제일 빠른 건 LG 엔솔 같은 거는 올해 이제 25년 초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LFP 배터리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LFP의 저가 차종에 대응할 만한 다양한 형태,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하이망간, 망간이치, 망간의 비중을 높인, 망간의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안정성이 월등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망간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에 그 외에 비싼, 엄청나게 비싼, 리튬보다도 더 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춘 이제 망간이치라든지 뭐 하이망간 이런 류의 LFP 대체재가 상당 부분 내년에 쏟아집니다. 그런 그 망간을 활용한 배터리들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LFP 배터리 외에 삼원계 배터리도 지금 삼원계 배터리에 원자재를 뭐 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뭐 알루미늄을 추가한다든지 4원계로 가고, 양극재 자체도 기존에 쓰던 다결정 양극재에서 단결정으로 가면서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면서 에너지 밀도도 좋아지는, 그 가격과 에너지 밀도를 다 잡는 형태의 상당 부분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이 아마 내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너무 이 배터리 밸류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언론이 너무 이슈화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시는 어떤 내용만 가지고 네네. 이게 정말 너무 부정적인 건가 혼란 가지실 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김지은 대표님께서 좀 조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상 이제 촬영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앞부분에서 이 말씀은 나눴으니까 라이브용으로, 이건 라이브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이런 질문이 나와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상승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저부터 의견을 드릴까요? 네네. 뭐 어쨌든 의견은요. 지금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기대를 충족할 만큼의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또 추가 상승이 있겠지만 네네.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은 아니고 네네. 뭐 실적은 좋겠지만 네. 좋은 실적이겠지만 기대를 못 미치는 수준의 실적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실망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지금 기대치 이상이냐 이후냐가 네. 내일 엔비디아의 주가를 혹은 나머지 주가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네. 역시 김지은 대표님도 네. 이 라이브용으로 혹시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의견이니까요. 지금 시장 추정치는 심플하게 매출은 240%는 한 245억 1천만 달러 딱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당 순이익은 5.58달러거든요. 요거는 이익치는 412% 증가된 거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은 진짜 투명한 게 그 실적 나오면 바로 그날 바로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면 매출은 245억 1천만 달러, 순이익은 5.58달러니까 요 기준치가 나오면 올라갈 거고요. 만약 요 기준치 미달하면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 보는데 어제 이미 주가가 선반영한 측면이 있어요. 2.5% 급등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상승보다는 조금 보합 정도 수준에 유지하지 않을까. 네. 너무 지금 이미 900달러 이상에서는 상당 부분 저는 선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높은 기대치 때문에 시장에서 선반영돼서 움직였었던 것이고 그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녹화용으로 피디님 기억해 주시고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영수 대표님과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미래 산업, AI 반도체, 전기차, 또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대담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이영수 대표님은 시간 관계상 급하게 좀 나가셨었고요. 마지막 끝 마무리 인사를 함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대신 인사를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계시니까 김지훈 대표님만 훈훈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 주식 투자 투자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 재밌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주가 가격 떨어지는 거에 너무 일회일비해서 변동성에 너무 예민하게 하시면 오래 못 버티세요. 그래서 저는 오래오래 버티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는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의 일부가 주식으로 흘러가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 주춤한다 주시장이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당 부분 고액자산가들 중에서도 이런 소위 말하는 금투세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인 주가에 돈을 인출해가는 그런 형태의 이 정책적인 부분만 좀 보완이 된다면 저는 주시장이 워낙 국내 업체들이 예를 들어 2차전지 짧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는 배터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소재, 장비, 부품단 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국내 요새 최근에 부각받는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 좀 장기 그 시각으로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그 실적,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그 숫자의 함수거든요. 철저하게. 숫자가 좋은 국내 업체들이 미국처럼 그날 바로 급등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그 돈이 그 회사로 들어가면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게 인력도 더 많이 뽑고 산업 발전에 그리고 국가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전 주식 투자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선순환을 네, 선순환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좀 열심히 투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매크로 보시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긴 시간 김지훈 대표님, 그리고 이용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좀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